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이병규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다른 척추 수술, 특히 허리 디스크 수술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수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협착증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협착증 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협착증 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진단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허리 디스크 탈출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는 염증이 생긴 신경근에 따라 다리의 아픈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 또한 비교적 정확한데요. 또 허리 디스크는 특정 신경근에 신경주사를 놔봄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따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진단이 훨씬 더 까다로운데요. 주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 나타나는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된 범위가 매우 넓고 퇴행의 정도도 아주 심합니다. 따라서 디스크나 척추의 후관절, 인대, 뼈, 근육 여러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뼈가 앞으로 밀려나간 전방전이증을 동반한 환자도 매우 많은데요. 즉, 각각의 퇴행된 부위는 모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찾기가 까다롭습니다. 또 협착증 환자는 대부분 고령이라 고관절이나 무릎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발생하는 통증들이 협착증의 진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이뿐 아니라 협착증 환자는 근육이 오랫동안 뭉치고 퇴행되면서 근육으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반드시 이런 좌골신경통 증상이 협착증으로 인한 것인지 근육성 좌골신경통으로 인한 것인지 감별한 후에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요즘 발표되는 많은 논문들에 따르면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말의 의미는 수술 전에 반드시 환자의 증상이 좁아진 척추관 때문인지 혹은 디스크나 척추 후관절, 근육, 혈관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착증은 진단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 MRI만 주로 보고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아픈 부위들을 직접 만져보고 증상을 꼼꼼히 살피고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들어보고 증상과 병력들을 MRI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보는 등 충분한 진료 시간을 들여서 진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충분한 진료 시간을 들여 체크할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MRI 검사 결과만 주로 보고 진단한다면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잘못된 진단에 의거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결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협착증 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 협착증 수술은 의사에 따라 수술의 범위와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인데요. 허리 디스크 수술은 현미경으로 하느냐, 내시경으로 하느냐,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수술해야 할 부위가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수술할 부위, 즉 몇 마디를 수술할지 의사들마다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수술 전에 의사는 한 마디를 수술할지, 두 마디를 수술할지 또는 그 이상을 수술할지를 수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이 판단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지고 수술 범위가 달라지면 그 수술 결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는 신경을 누르는 뼈 일부와 인대를 제거하는 감압술과 인대와 함께 디스크, 뼈 조직까지 제거한 후 척추뼈를 묶어서 나사를 박는 유압술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할지도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판단을 위해서 의사는 수술 전에 골밀도 등 뼈의 상태, 근육량 및 근육 상태, 디스크의 높이,
척추의 불안정성 유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진료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감압술을 진행할지 유압술을 진행할지 판단하는데요. 이처럼 협착증 수술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마디를 할지 여러 마디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수술할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수술입니다. 즉 어떤 의사에게 수술 받느냐에 따라 수술 범위와 수술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술 결과의 편차도 당연히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협착증 수술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착증 수술 경험이 많고 또한 수술의 숙련도와 완성도가 높은 의사에게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세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인데요. 협착증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허리 디스크와는 달리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강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파열된 허리 디스크는 흡수가 저절로 될 수 있지만 협착증은 좁아진 척추관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자연적으로 넓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 다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걷다가 주저앉게 되는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 증상을 신경성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신경성 파행 증상으로 다리에 힘 빠짐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신경 압박이 지속되면 감각 저하가 오면서 오히려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환자들은 잘 걷지 못하면서도 당장 통증을 덜 느끼니까 병의 심각성을 모르고 증상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리 힘 빠짐, 감각 저하 증상들은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수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오래 눌려 있을수록 신경의 손상도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을 통해 신경 압박을 풀어줘도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신경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한 힘 빠짐이나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착증 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네 번째는 걸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나는 협착증 말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시술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다리나 엉덩이가 저리고 아프다는 통증 위주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협착증 초기에는 신경 주사나 시술을 통해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증이 많이 진행돼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다리에 힘 빠짐이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나 시술이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착증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비수술만 고집하며 스테로이드 주사나 시술로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원장님, 저는 시술했는데 잠깐 며칠 좋다 말았어요. 또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사실 누구라도 다 수술 없이 치료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세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많이 눌리고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걸을 때 힘 빠짐을 느끼는 협착증 말기 환자분들은 신경이 오래 눌려 있을수록 수술 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착증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너무 비수술만 고집하지 마시고 적절한 진단부터 먼저 받으시고 진단 결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협착증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 받으셔서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